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저는 이제 겨울 잠바를 좀 입었습니다. 내일 부산에 강의를 나갑니다. 강의를 나가는데 제가 이제 진짜 끝나고 나면은 들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게 동남대 이경희 교수라든지 구인공제라든지 제가 참 책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특히 구인공제도 좋지만 이경희 교수, 동남대 교수 책을 많이 보거든요. 올해 이제 사회가 되고 나면은 제 강의 이어받아가지고 강의하실 분들은 이런 책들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수상고등학교 책하고. 지금 어제 이제 원고를 급히 수요일날 17일날 넘겨가지고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오늘 책을 가지러 갑니다. 부산 거. 서울 거야 뭐 서울에 있으니까 여유가 되는데 부산 거는 한 15건에서 한 20건을 가지고 갑니다. 일단 부산에 참석을 가는데 지금 책이 일단 임시 포지로 해가지고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포지로, 임시 포지로 놓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리고 넘기고 나서도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원고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고 제가 김정희가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사항이 다르게 짰지만 서론본론 결론식으로 이 원고를 세 권을 넘겨가지고 치고,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김정희 이제 원고가 그대로 쓴 그대로를 다시 붙였습니다. 이걸 요번 20일 부산, 21일 서울, 그리고 20일 서울, 28일 전라도 벌교, 그때까지는 이 책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포지가 나오면은 그때 이 책까지도 붙여가지고 내년 대비해서 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310입니다. 왜 310, 309, 312, 310이나 10일이 되겠네요. 저번에 핵심 백문 백답을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막 자리가 이야기 안 돼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지우다 보니까 이 책의 320페이지, 260페이지부터인가, 260페이지 정도부터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핵심 백문 백답 309니까 맞네요. 여기네. 276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30분 뒤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하려고. 276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310회를 올립니다. 핵심 백문부터 310회 유튜브를 올리는데 핵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276페이지 유통구조입니다.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대체 상품과의 경쟁,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이때 따라 수산물 유통의 개선 필요성을 적으랍니다. 종류, 기능의 종류. 김종희는 강의할 때 이걸 유통기능에 보면은 중간 단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신선한 어류가 부패 가능하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줄이면서 직거래라든지 전자거래라든지 유통부 47조의 어떤 그런 직거래 개념을 좀 많이 도입해 가지고 신선도와 중간 마진을 좀 줄이고 중간 단계를 줄이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해가지고 중간 이윤을 양쪽에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생긴 게 뭡니까? 중간 단계를 없애면서 생산자가 프리베이트 브랜드, 자기 자사를 상품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제도까지 경량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프리베이트 브랜드. 그래서 수산물의 유통기능의 종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적으면서 6단계, 4단계 해양수산부 국가정책의 4단계 개념을 좀 적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백문백답의 277페이지 유통구조의 특징이라든지 유통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편집을 아주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280이면은 가지고 계시는 책은 278이나 279, 80, 281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수산강우학 행정고시 기출입니다. 햅삽의 정의, 선행조건, 치론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행정고시에서는 계속 시험이 나왔고 우리도 대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라 기존 어떤 그 위생관리와 햅삽의 위생관리를 비교해라. 법상 그 하면은 법 69조와 법 70조까지 구분도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암기를 좀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결 저장 중 품질의 변화입니다. 동결 중 품질하는 게 장기적 목적, 이거는 당연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온 동결 중 개육의 품질 변화라고 논문이 있습니다. 박은지라든지 식품연구원들이 적어 올리는 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이 책은 좀 이렇게 논문 쪽이니까 좀 같이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햅삽의 적용 배경 및 적용 시 예견되는 성과를 좀 이게 적용 배경 햅삽을 쓸 때 개념에 쓸 때 써야 됩니다. 일단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그 비용 같은 것을 시설만 설치되고 나면은 비용이 저렴한다든지, 그리고 보통 그 기존의 기존 관리 방법 같은 것은 문제가 발생 후 사후 처리지만 햅삽은 사전 처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법은 전문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전문가 필요 없이 일반 그 담당 그 직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계기만 보고 온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만 봐도 CCP 중요 관리점을 알기 때문에 벗어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단순하게 교육을 받고 기기를 이용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햅삽의 관리 방안 장점입니다. 수산물에 이제 가공되는 동기, 가공 동기는 반드시 오래 정리해 주시고요. 가공 동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가 빠르니까 가공하면서 어떤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게맛살, 어묵 같은 수산 전제품에서 어육의 근육 단백질이 이용된다. 제조 원리, 냉동 수림이, 물론 작년에도 냉동 수림에 대해서 수시하는 목적과 당을 첨가하는 이유, 이거 당연히 기출 문제였습니다. 탄력 행성, 망상 구조입니다. 찐 어묵의 제조 공정, 이렇게 냉동 수림이가 보면은 보통 설탕을 였습니다. 그는 동해 방지, 프리전 번의 방지도 하고 작년에 너무 문제거든요. 어육의 사후 변화 85페이지. VBM 값과 휘발성 염기질소 VBM 값과 K값을 좀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소 측정 화학적 물리적 최고학적 방법, 가능적 방법도 있는데 VBM하고 이런 거 좀 트리멘탈 아미 TMA 같은 거 그걸 좀 정리하시고, K값의 선도 판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표에 사용되고, ATP가 어육의 생사 잡히고 나면은 신선하게 이제 죽잖아요. 죽은 상태에서는 ATP가 생성되냐 안 되냐 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의학적인 어떤 전공자들은 ATP는 정지된답니다. 정지되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경희 교수라든지 또 이 책도 보면 생성된다는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진행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죽을 때서 이게 딱 멈추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P가 생성보다도 억제가 되고 그러면은 저산 생성 pH 차가 해당 작용입니다. 그때 ATP라는 어떤 글리코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나올 때 ATP의 변화가 K값의 변화입니다. 그저 287페이지 정리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신선한 헷갈려 쓰이고요. 신선은 20이고 뭐 정도가 된답니다. EPA, DH 기능식품은 반드시 우리도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콜라겐. 그 다음에 소시지 베이킹 염지 공정을 하는데 어묵하고 소시지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어묵에다 소시지는 지방을 첨가할 겁니다. 그래서 염지 공정의 긍정 부정, 수분 활성도. 자, 그러면 처음에 1회 때는 TTT 곡선, 동결 온도와 부문의 차이를 TTT 곡선을 냈고, 우리 때는 동결 곡선을 냈습니다. 2회 때. 작년에 제도로 뭘 넣었죠? 하여튼 온도에 대해서 한 문제 적어 놓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가 앉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공식품이면 건제품, 문제품, 영장품들이 있는데 다 수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따지보면요. 물론 지질의 그것을 변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상이라든지, 아까 전에 EPA, DH가 나왔죠. 그게 산소와 결합되면 산화 문제는 산패 벤질을 별도의 문제겠지만 물에 대한
물은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유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푸가 삼는 게 수분활성도입니다. 그래서 자유수가 한 40도까지 되면 미생물의 발육이 안 되거든요. 그걸 이번에 정리하시고요. 책에 좀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구노모 곰팡이입니다. 세군의 바로 식품. 세군을 보면은 이제 자기소화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식품이죠. 자기소화를 억제하는 것이 자기소화고요. 그 다음 자기소화 안에 억제되는 건제품, 혼제품, 윤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상하고 보면 포장입니다. 포장재는 기능식 포장이라든지 입체 포장, 진공 포장 같은 걸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미역 길이가 놓았습니다. 여기 미역 길이는 포기를 겹쳐서 길이 약 2m, 넓이 약 15cm 정도의 크기로 만들 햇볕 쬐어서 보관하는 것이 미역의 옛날 방식이고 3에서 2m 정도로 하네요. 미역에는 혈압 강화제는 아미닌이 좀 많답니다. 아미노산 함유되어 있고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 약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역을 우리나라 예로부터 사모 등에 많이 먹는답니다. 미역하고 김입니다. 김은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서해 그런벨트 정책으로 쓰이고요. 서해 5도 특산물 중 김, 알기산, 그리고 이제 미역도 알기산이 있죠. 다시마 같은 거. 김, 해조류에 알기산. 그리고 나서 김은 수출이기 때문에 햅삽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꽃게는 이래도 놓았고 미역은 계속 놓았고요. 그 다음에 건새우, 건우럭은 아주 안 놓았지만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바로 식품 중에 까나리 액젓을 준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도구 세균하고 바이러스 구분도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또 세균하고 바이러스 구분도 1차에서는 세균 간염이 없다, 2차 간염이 없는 것은 세균이다, 이런 말인 거는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균, 바이러스, 호모는 미생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리할 거는 항생보도상물하고 장염 비보류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보도상물은 감염형이고 장염 비보류는 거꾸로네요. 항생보도상물은 독소형이고 장염 비보류는 감염형입니다. 그리고 식혜와 식혜, 우리가 마시는 식혜, 안에 있는 식혜와 밖에 식혜를 좀 준비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식혜, 밖에 있는 식혜는 바로 식품 중에 쌀 같은 걸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천입니다. 한천은 앞에 가고 정리했는데 오히려 실한천 같은 거 밑에 이제 쭉 있거든. 한천형도 겔리 망상 구조도 있고 되겠지만 어묵의 겔 행상도 있고요. 여기서 한천에 대한 겔 행상 또는 한천의 실한천, 자연한천, 공업한천. 오늘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구인공저 대학 교수책을 보고 자연한천이 있는데 수사하면 자연한천의 공업한천 제조 공정을 제가 이제 대학 교재를 보고 응용을 해가지고 2차를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천은 중요하니까. 자연한천의 제조는 자연의 냉기를 내가 동결 해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문가사는 수침합니다. 물로 담가고, 그 다음 수세하고 자숙합니다. 여가 절단을 하고 동결 건조 해동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고요. 우문가살 크기는 길이는 35, 두께는 3.9에서 4.2cm를 하고요. 실한천의 길이입니다. 실한천을 이번에 준비해라 그랬죠. 35cm 자르고 두께는 6mm를 절단하는 게 실한천입니다. 그리고 우문가살은 동결해동을 계속 7에서 한 2주 정도 반복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오늘 야간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가 돼야 되고요. 낮 기온은 5, 10도 정도가 돼야 좋답니다. 고급한천은 가압 탈수를 해가지고 분말 한천으로 제조하는 것이 오시래기를 합니다. 고급한천. pH가 7.0 부근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물을 6000리터에 가요 90도 부근에서 4시간 정도 자숙하고요. 알칼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 분쇄가 포장하는 것이 공업한천의 과정입니다. 이거까지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 공책은 오늘 출판사가 책을 부산 갈 때 인쇄를 가져가잖아요. 책을 가져가는 20권 정도 가져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그걸 지금 20권은 8000페이지 갑니까? 8000페이지를 들고 가야 된다. 어제도 하야 되나? 그걸 내일 가져갑니다. 부산에 15권, 17권 가져갑니다. 부산에. 서울에는 우짜도 출판사장이 학원 강의실 대회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가서 이 공책 지금 안무지 정리한 걸 제가 책에 못 붙인 걸 저거 카피해가지고 같이 내일 강의를 할 겁니다. 부산에는. 그럼 한천에 보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기능 같은 거 한천에 보면은 젤라틴 대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하고
통조림 내용물의 정량에도 활용되고요. 맥주, 간장, 식초 등의 청정용으로도 사용된다. 중국제 우리 안정제 한천. 겔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겠지요. 겔. 젤라틴의 7배 정도가 되고 가역성 겔을 만듭니다. 냉각 가열 반복을 하면요. 그 다음에 12월 수품사의 보건 문제입니다. 제가 김용희가 보건 문제를 이제 했는데 이게 하다가 그때 310회 강의가 막 강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는데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300페이지입니다. 근데 한참 뒤쪽에 놓았는데 제가 김용희 이해 때 이제 심을 본 건데 그대로 보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인가 이틀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답도 틀렸습니다. 뭐냐면 글레이징의 방법은 분무법과 침지법입니다. 얘는 쉐빙비가 빙장법을 적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수험생 다운은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거 하지 100%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제 작년에 그 상기가 이제 올린다는 게 있더라고. 우리 카페에다가 정부수산물 품질관리사 해가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들어오면 지금 회원이 한 800명 되는데 어제래 그래서 상기가 후배들 시험 잘 봐라 올렸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70 그러니까 나는 100점을 받으려 생각하는 70 이상만 넘기겠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오답 노트를 계속 틀린 거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올려놨고 오늘 사기가 잘 놀기를 바란다고 많이 놓고 그 응원을 했더라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김용회가 합격은 했지만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 수험생이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저는 보면은 무포장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적었는데 기억 그 당시에 막 그 시험장에 들어가니 안 적어보니까 저도 이제 단순하게 공부를 했지만 올해같이 답안지 바뀌 가지고 2차를 쓰는 연습을 한 게 아니고 알맞게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칸막이 둑 하니까. 근데 들어가서는 팍 한 머리에 필이 안 오면 못 적어집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했고 다만 제가 예상할 문제를 5문제를 예상했습니다. 그 당시 4P 같은 게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4P, 4C, 4M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여기서 확실히 교수들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나 열심히 했다는 걸 어필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유튜브 올리기 때문에 말할 때 깊이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 냉각, 저온 저장 같은 거 여기 보면 논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안전에 식품의약품 안전, 가두리 양식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가두리 양식에 할 때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저도 이렇게 깊이 안 했겠다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정의 주변에 양식업자가 위생관리 어떻게 할까? 갑자기 햅삽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햅삽을 딱 넣었습니다. 풀네임을 적었습니다. 햅삽. 해자도 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어떻게 저도 따라야 되고 뭐 지정액은 1m 내에 가축 같은 방지를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을 쫙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적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마비성 표독도 보면은 그때 80 마이크로 G per 100g에다가 0.8 mg per kg을 두 개 다 적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생식요구라고 이제 시험 방법 같은 냉동 세군 실험 방법요. 검체 40도, 70도 이런 거는 저는 40도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70만 적고 제가 30 적었는가.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좀 저온 저장인데 저온 냉장인가요? 저온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계를 느낍니다. 그 단어 용어 같은 것도. 그래서 그 시험장에 때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그대로 적었으니까 시간을 더 보시고요. 굴비, 수산. 그리고 제가 이어서 또 당스러운 게 냉동 고기머리라는 단어를 용어를 봤습니다. 물론 식품공정 그 당시에 수험서를 보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했지만 저는 학원 강의고 이런 거 안 들었고 스터디 7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 당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냉동고기 머리를 딱 봤는데 머리가 뺑 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뭐 냉동 개념 적어야 되고요. 머리 꼬리 아니고 몸통 아니고 고기 먹는 식용 고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가 적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행정고시에 2차 문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올해 예상되는 문제가 3패입니다. 3패가 추구에 비해서 고등어가 3패 빠르다. 이거 꼭 지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산물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 염장법 소금법 작년에 놓았어요. 물관법의 장점. 그리고 염장법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법에 장기 저장하는 이유고요. 장기 저장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냉동법을 하면은 미생물의 발육을 안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수산물의 그 라이프 사이클 좀 개념을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억제, 그리고 나서 자유수, 냉동을 하면은 또 포장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자유수의 억제, 그럼 미생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억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뱀패 현상 같은 거, 냉동해 같은 것만 방지만 된다면 장기 저장이 되겠죠. 전자에 활용되고, 냉동 일반적 제조 공정, 전처리 과정이 작년에 냉동 수렴의 수세 목적과 당을 첨가하는 가나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고, 작년부터 전처리라는 개념을 들어가 있다고 공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참 잘 낸 겁니다. 전처리 과정 수세라는 것은 뿌리 맛 있는 거 없애고요. 그러고 나서 수세니까 미생물로 없애고요. 미생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냉동 수렴이니까 어묵에 대한 탄력성을 위해서 수세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세를 하면서 어묵 계래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거. 그러고 나서 냉동해 같은 것도 좀 준비할 수 있게끔 당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묵의 탄력 원리를 하십시오. 이게 행정고시가 탄력 원리가 행정고시가 칠 문제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상을 하시고요. 아까 탄력 원리가 어묵의 탄력도 있었지만 한천의 탄력도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좀 읽어보시고, 그 당시 이거 작년에 제가 적었기 때문에 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도 실력이 별로 안 되지만 그 당시 지금하고 1년 차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겠죠. 저도 그 사이에 책을 한 진짜 수산물 관계되는 책은 30건은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작년에 좀 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적었다. 작년 수준으로 보십시오. 지금 수준에서는 보지 마시고, 올해 이 책 오타가 많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했기 때문에 오타, 그건 죄송하고요. 편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 입장이고, 유튜브하고 하는 것도 다 공짜입니까, 그죠? 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이러면 제대로 좀 맺게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딸립니다. 제가 돈을 많이 쓰다 보면 돈이 많이 딸립니다. 집에서 항상 꾸준하거든요. 이건 이게 2차 수수료도 보면 편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책 하나 이게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편집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십니까? 한번 이게 포지 하나 넘기는데 20만원 들어갑니다. 포지 하나 있는 건 되는데, 전부. 그래서, 요번에 어제 안에 이제 내일 강의 때문에 임시 포지를 했지만, 이거 임시 포지 내는데도 시간도 한 일주일 걸리지만, 20만원 들어갑니다. 포지 하나 제대로, 원칙도 내려면. 그런 문제부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책 내는데. 돈은 출판 할 때, 저자는 돈 안 남습니다. 옆에 이제 인쇄 사장부터 해가지고 남죠.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을 한 20만원 이상 썼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분들이 저희 비판을 많이 할지 몰라도 그거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품사의 비전을 보고 했으니까 올해 무조건 시험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비비는 당금 통조림 읽어보시고요. 통조림 일반적 가공 순서 당연히 정리가 되고요. 탈기 밀봉의 목적 올해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온살균과 pH 인간성. 저도 이거 보면은 이제 부산에 수산물 전공자들이 pH를 정현정에 올려놨거든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전공자들이 이번에 놓아가지고 수산물 품질관리사라는 수학 품질관리 같은 거 실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걸 좀 진짜 제대로 공부해 강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변화, 그리고 휘발성 VMB가 아닙니다. VBM입니다. 그리고 K값 선도 판정, 다 이건 기술 문제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 도움 2종, EPA DHA 물어봤고요. 그 다음 콜라겐은 약국에 가면요, 3, 40대 아줌마나 주부들이 콜라겐을 마시면 20대 피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껍질로 한 거, 그죠? 우리 껍질로 한다. 그런 얘기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 지방 문제가 선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에 1차 한 사람에게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강의를 제가 못하겠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322페이지 이제 이렇게
건조 오징어라든지 꽁치볼 통째로 이렇게 이계인 고수 책을 이렇게 급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계인 고수한테 미안한데 아무리 이계인 고수가 책을 인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정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근데 수산 통조림의 품질 변화가 있어서 32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도 제조 중 가열을 하면요 중량이 감소하겠죠. 열 수축으로 해가지고 선도가 좀 수축해가 선도에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경도 변화, 단백질 변성, 지방 변폐, 흑변 자동 산화 같은 게 일어난답니다. 품질 변화. 제조 중 저장 중에 일어나는 또 변화. 얼굴이 이거 약해지고 고기의 육이 연화되겠죠. 항화수소 발생도 되고요. 항화수소 발생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 부패가 되겠죠. 그럼 이제 스크루바이트라든지 이제 허니컴이라든지 주석의 용출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납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의 용출 같은 거 통조림 납땜 작업 시에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납땜하는 사람들한테도 햅쌀의 교육을 잘 시키고요.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고 하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납땜을 할 때는 안티몬, 포멘 도구만 할 때 안티몬 같은 게 이렇게 언급되는데 저도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주석에 용출하는 것은 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넘기면 등원 흡수 곡선이나 AW 곡선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기산 미역 같은 그 등에 알기산 제법이 있습니다. 원조에 전처리하고 용도는 방부제, 피봉제, 노화 방지제 등 혈압이 있습니다. 알기산. 그 다음 미역 김은 계속 놓으니까 과도에 시연을 했죠. 어육의 수분 함량과 저장성, 가공의 목적 334페이지입니다. 이게 고수 첫 페이지가 가공의 목적입니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공의 목적에. 그리고 나서 수분 함량 미생물, 수분 활성도 아까 AW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편집할 때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산 발효식품의 저장입니다. 수산 발효식품의 저장 중에서 발효식품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탄수화물이 무산소로 변화시켜가지고 막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이 발효식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까나리 액젓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원료가 3이면은 소금이 1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3대1이니까 33% 했는데 33%가 아니고 3 더하기 1은 4잖아요. 그러니까 3대1이니까. 그러니까 100이니까 3은 75고 1은 25. 25% 정도가 소금이라 저는 그렇게 지금 강의할 때 서울 강의할 때 교환의 행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분은 이제 공대 쪽이니까 딱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한 25%가 소금 농도입니다. 오징어 전치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나리 액젓이 3대1에 있네요. 새 5도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339페이지입니다. 업무의 계량성입니다. 어육을 전치하고 수세 미오겐을 없애고요. 고기 가래가지고 영농성을 용출시켜가지고 게를 방해되는 거 없앱니다. 그리고 가열시키는 게팅고 세팅합니다. 근데 어유의 가공입니다. 어유의 가공 같은 것은 어유의 갱화 가공을 하면은 중화하고 어유의 실토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놀지라도 실토나 이런 말은 어유의 감, 어유의 건성화. 어유 같은 거는 페인터 제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어분의 제조 공정이 있고 이거 행용의식 기출 문제라고 올려놨습니다. 어분의 개념 어유 이렇게 있습니다. 수산물의 변질이 있습니다. 미식물에 의한 변질, 호소에 의한 변질, 갈변에 의한 산화연장, 동질에 의한 변질. 물론 수음수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 호소는 호소와 비호소적으로 나누죠. 갈변에서 호소적, 비호소적으로 나누죠. 그리고 식중독 개념이 있고요. 한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훈제품. 요거는 거기가 이 뒷페이지부터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보툴리스콘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비보리오가 올해 준비해야 되고 포도사상군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감염형하고 독소형 포도사상군 오늘도 저 카페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면 훈제품의 종류, 인제품의 종류, 체류 앞에 있는 이제 통조림의 공정과정 옛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제조 공정 살쟁이 액주의 밀봉 보툴리스콘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게 올해 작년에 놓은 겁니다. 통전의 품질 변화 부분에 3회가 이에 문제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건 책에도 있고요.
평행배나 일반 검사, 화학적 검사, 이게 3회 때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김종의 그 9월 15일에 연수 교재가 연수 받을 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카페도 올려놨거든요. 9월 15일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요. 소금의 품질 검사, 천연염 품질 검사, 비식용 검사, 수산물 1억제, 소루 검사, 정밀 검사. 정밀 검사할 때 일반 성분과 유해 성분으로 구분한답니다. 염화다 또는 70% 이상이 소금이 놓여 있네요. 수분이 15% 이하가 되고요. 페로시안이온 같은 거는 불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김해 9월 15일 겁니다. 김해 글로벌 식품화 방안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가공의 목적, 품질 인정, 바로 식품을 염신법이라고 옛날에 했답니다. 염신법. 그리고 나서 STP 시장 세분화부터 타겟팅, 포지션까지도 하고 강의가 끝나고 오늘 364페이지 컴퓨터 올려놨습니다. 용어 정리. 상기 김건중 형님이 지금 손병사 강의를 많이 하시지만 그 형님이 이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64페이지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용 A는 검사기관 실효의 수고요. C는 최대 허용 수로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최대 허용 한계치 M을 M 이하인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로 일 때 적합으로 판정한다. C 이하일 때. M은 미생물 허용치입니다. 미생물 허용치 결과가 모두 M 이하일 때 적합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지금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뒤에는 이제 본능이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10회 핵심 백문백답 마무리를 오늘 10월 19일 날 마치겠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